예, 감사합니다. 오늘 해외에서도 한 1000여 명이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국에 서울, 수원, 일산, 대구, 울산까지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이 현장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 나왔습니다. 저자 박한길.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글로벌 장사꾼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애터미의 어떤 정신적인 바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또 등등 이렇게 번역이 돼서 해외 회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열심히 번역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애터미 전 제품을 애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필품인데 싸고 좋으면 애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예. 그런데 애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봐야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도 써보지도 않고 별 감동도 없는데 전하려고 하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전할 때 예를 들면 이 제품의 뭐 학명이 어떻게 되고 원료 배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기전이 어떻게 되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예, 그건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성분 가지고 비교 분석해 갖고 그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써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야,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봐야 야, 이거 기가 막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 손바닥에 있는 게 제가 매일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파우치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애용을 하면은 그만큼 우리 제품은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애터미는 제품이 시장을 개척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야, 뭐 임페리얼 마스터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막 한 10만 명 넘는 사람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나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더구나 막 해외까지 조직이 뻗으려고 그러면 내가 영어라도 하고 중국어라도 하고 뭐 이런 외국어를 좀 해야 될 건데 할 줄 아는 것은 한국말밖에 없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터미는요 제품이 시장을 개척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해외 진출을 할 때 단 한 번도 회사가 먼저 거기에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이 판매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저희는 2009년도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바로 미국 나갔어요. 미국 왜 나간지 아세요? 한국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왜 나갔냐면은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 사업자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막 각 지역으로 택배를 하는데 몇 억 원씩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택배를 하는 우리 회원이 사업자가 막 테이프 이렇게 감를 하고 밤새도록 뭐 하면서 뭐 막 손이 막 부릅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 그렇게 고생시킬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단 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법인 하나 설립하고 사무실 하나 얻고 거기에다가 컴퓨터 놓고 그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로 제품 싣고 가서 창고에 집어넣고 거기 미국의 물류회사를 통해서 배송을 해주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 더 쉽게 물건을 구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미국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시장을 개척했어요? 제품이 가서 시장을 개척했어요? 제품이 가서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온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 뭐냐면은 물을 바가지로 떠다가 이렇게 붓는 거하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영리한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파이프라인을 저 물 나오는 것이 보내는 것보다 높아.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대부분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비싼지를 설명해. 좋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비싸다 하고 설명을 해. 애터미는 왜 비싼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싼지를 설명해야 돼. 왜냐? 화장품을 팔았더니 압구정동 사모님들이 가격을 보더니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 화장품을 바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품질이 문제가 아니야. 가격이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자들은 압구정동 사모님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싼지를 설명을 해야 돼. 좋은데도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싼가.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이 높은 곳 출발점은 뭐냐면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보다 우리 제품이 낮아야 그냥 물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칫솔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칫솔 얼마예요? 그냥 2, 3천 원 하죠.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애터미에서는 1,200원 해요. 반 가격이에요. 비싸요, 싸요? 싸잖아요. 그러면은 이 칫솔을 사는 순간에 1,000원 정도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사는 순간에 이익을 보는 거, 이게 매매의 기본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물건을 왜 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보다도 재화의 효용이 크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 교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케팅 원론에 보면은. 그래서 소비자는 사는 것으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파는 사람은 내가 생산하는 원가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상호이익의 원칙이에요. 모든 매매는 상호이익의 원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이 경제사회가 발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쓰던 물건보다도 비싸면 사라고 그랬어요? 말으라고 그랬어요? 사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손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는 순간에 내가 이익이 되죠? 예. 여러분, 자, 우리가 칫솔을 반 가격에 팔아요. 칫솔을 반 가격에 파는 것은요, 화장품 반 가격에 파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화장품은 사실 거품이 엄청 많은 시장이에요. 자, 보세요. 광고비 30, 40% 들어간 거 다 아시죠? 예, 그 모델이 그 화장품 발라갖고 이뻐진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뻤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매장 수수료가 30, 40% 들어가요. 저기 공항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1층이라든가 이런 데가 30, 40%예요. 그러면 7, 80%는 이미 여러분의 얼굴에 발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루트를 통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저 가격을 3분의 1, 5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화장품 시장이에요. 그런데 칫솔은 누가 막 광고 때려요? 안 때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막 매장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예요, 칫솔은. 그러면 대기업도 만들고 조그마한 소기업도 만들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애터미만 반 가격에 팔고 있어. 다른 회사도 반 가격에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을까? 팔고 싶은데 못 팔아.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칫솔을 지금 10년 넘도록 반 가격에 파는 회사 같으면은 화장품은 5분의 1, 10분의 1 가격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드러나게 보여줄 수가 없어. 왜? 진짜 웅터리 같이 만들라고 진짜 싸게 파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게 만들어서 정말 낮게 파는 거, 절대 품질의 내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것은 그거는 진짜 실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품이 시장을 개척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글로벌로 나가는데 완코드예요. 완코드, 완서버 완코드. 무슨 얘기냐? 자, 다른 회사들은요, 해외에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또 회원 등록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만 딱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회원 가입시키고 다 물건도 사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우리 수당 체계가 무한 단계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무한 단계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쳐야 돼. 근데 소름이 안 끼친다는 얘기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왜 소름이 끼치느냐?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에서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내 1단계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수당을 쳐준다 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단계가 있으면은 반드시 내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 큰 리더가 나와야만 성공자가 되는데 우리는 저 밑에 내려가지고 100단계, 1000단계에서라도 나오기만 하면은 그걸 1단계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쳐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수학적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1%씩만 위로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100단계까지 내려가면 100% 수당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좀 수학에서 좀 점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생각도 안 드는 사람은 애터미 사업만 해야 돼. 다른 거 해가지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야. 그나마 애터미에서나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산을 못 하더라도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그거를 다 계산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부하가 오지 않고 정확하게 35%가 풀리면서도 그것이 10년 넘어가도록 20년 가까이 가면서도 계속해서 고수당자들이 나오고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하면서도 이게 망가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금 전 세계 27개국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나라로 치면 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1000만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회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그 수당 체계를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야 돼. 그거를 만든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한 단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비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애터미는 상한선을 그어놨어. 그래서 이제 먼저 왔던 사람들은 일정 금액 한 달에 1억 더 이상 안 줘. 캡을 딱 씌워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왔더라도 월 1억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20년 후에 왔더라도 월 1억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오늘 안 해도 되고, 한 옆에 사람이 임페리얼 된 다음에 되는 거 보고, 그리고 한 10년이나 20년쯤 후에 와가지고 그때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때 가서 무시당하면서 할 건지 바로 지금 같이 해가지고 할 건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위대한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애터미가 이 수당 체계를 가지고 정상적인 회사로 딱 자리매김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하기까지는, 과거에 이제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은 바이너리는 수당 체계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강의 때리고 무시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자기들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지금 계속해서 세계 20위로 올라오더니 10위까지 올라오더니 올해는 발표된 거 보니까 세계 7위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서 수당 체계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이너리도 정상 궤도권 안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수당 체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는데,
애터미 수당 체계가 절대적인 그런 공헌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AI 시대는요, 무서운 그런 세상이 새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AI로 말미암아서 7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 AI의 발전 속도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애터미 매거진을 보면은 그 뒤에 만화가 있어요. 만화.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화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찍었어. 찍어 가지고 한참 하는데 한글이 막 깨져. 그걸 해봤더니 이게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제 다시 한글을 문자로 써놔 가지고 또 삽입을 해야 되고 뭐 해서 이제 잠깐 해보다가 아이고 기술이 왜 이러냐, 아직은 좀 덜 발달했네 하고 했는데 한 서너 달 만에 지금 문자가 안 깨져.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가 되면은 이제 고용 창출 없는 그런 성장의 시대가 된다. 도리어 고용 창출이 아니고 고용이 지금 이제 감소하는, 그래서 70%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단 30%의 일자리가 새로 AI 때문에 생기게 될 거다. 그러면은 40%는 길거리에 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도 지금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은 지가 한 3, 4년 됐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연봉 5배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왜? 같은 인원을 가지고 매출을 5배 올리면은 연봉 5배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죠. 그 대신에 인건비 포션은 2%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나라들은요, 그냥 2%대로 관리가 돼요. 그런데 뭐 저 브라질이라든가 새로 이렇게 오픈한 그런 법인들이 있죠. 거기는 아직 직원은 다 뽑아놨는데 매출은 아직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제 0.8%가 더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즉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눈빛을 보내달라니까요,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혁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자,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퍼스널이 아니에요. 대중이에요. 자, 서울역 플랫폼. 그거는 퍼스널 플랫폼이 아니고 온 시민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개인 앞으로 플랫폼을 분양을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래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AI 시대가 되면서 어떤 구조로 가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에서 박한길 회장이 로봇으로 뿅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머리털 뽑아 후 불면 소롱고기 여러 마리 생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몽상 회장이 훅 불어가지고 여러 마리가 돼갖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은 같이 따라가가지고 설명도 제가 해줘.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자, 사업 설명하고 모든 설명을 제가 해. 근데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은 두들겨 패는 것도 해. 자,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그랬더니 안 써. 그러면 이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 쓰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도 안 쓰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 제로야, 제로. 그리고 하루에 100명 만나라고 그랬지. 그런데 오늘 5명 만나고 집에 간다고? 안 돼, 집에 못 가.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를 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예. 그게 이제 AI 두뇌로 돌아가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업도 완전히 자동화되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럼 이달부터 되느냐? 아니요. 올해 안에 되느냐? 아니요. 네.
그 정도가 되는 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완숙 단계로 가는 데는 2년 정도, 조금 늦으면 3년, 뭐 어떤 학자들은 5년까지 보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쫙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에다가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애터미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묶음을, 이제 URL 묶음을 딱 던져줘요.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퍼스널 플랫폼이다. 내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그랬더니 네가 뭘 어떻게 만들어 봐라 하고 딱 던졌더니 이야 나와가지고 막 영상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다시 또 이어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나면은 거기에 또 나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다음 내용은 무슨 내용인데 이걸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하면 돼. 해봐. 야 오케이 이렇게만 하면 돼. 언어 인식이 다 돼가지고 그냥 계속 플레이가 돼. 그래가지고 쭉 영상이 재밌어가지고 봤더니 요 애텀이라는 개념이 다 잡혔어.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리는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애텀이다 하는 거예요. 애텀이. 그러니까 애텀이가 지금 우리가 100조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100조다. 이 다단계 판매 진짜 사회적 피해만 주고 나쁜 놈들만 모여있고 막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더니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생필품을 소비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비하는 사람도 이기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많은 소득 창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이다 하는. 그래서 봤더니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100조다 하고 이렇게 지금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조라는 것은 중위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1조 10조를 하는 게 아니고 100조까지 가겠다, 이런 목표예요. 예. 자, 지금 100조까지 가는데, 그럼 뭐 진짜 경영 지표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 회사냐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요 재무 안정성 지표 1위가 바로 애텀이에요. 여러분들이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애텀이라는 회사는 재무 안정성이 괜찮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재무 안정성 이런 말이 어려우면은, 자 애텀이라는 회사는 곧 망할 것 같냐 안 망할 것 같냐 네가 얘기 좀 해줘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요거 마이크 누르고 물으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애터미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대한민국에서 1위인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500대 유통 기업이 다 망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기업이 애터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예를 들면은, 자 애터미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심심하니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다 합해가지고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자산 규모로는 몇 위 정도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 50위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채 빼고 나면은 순자산 규모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애텀이라는 회사는 매우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자 나가는 그런 이 부채가 단 한 푼도 없는 아주 건실한 그런 특이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준다니까. 애터미는 이제 이런 기업의 객관적인 그런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대한민국 전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힘 들었죠. 그럼 애터미 사업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도 힘들었어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도 힘들었어. 근데 왜 애터미 사업이 힘들다고 하냐고. 자, 어렸을 때는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나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 학교 다니는데. 왜냐? 재수하고 낙제하고 막 공부 잘 못했거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어. 여러분들은 힘 안 들었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힘들어.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백판 자빠져 놀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건 더 힘들어. 하루 종일 잠자봐. 그냥 허리 빠져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힘든가, 아니면 인생 자체가 힘든가를 생각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애터미 사업에서 힘든 거는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도 힘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인간관계가 다 원만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막 만나면은 막 서로 즐겁기만 했고 그랬어요?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계속 힘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도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주변에 그냥 나쁜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자, 첫째, 여러분들이 사업 자금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투자가 없어. 투자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없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애터미 사업해갖고 손해봤다는 사람은 회장 말 안 듣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아이템 개발하려면은 뭔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애터미에서는 그런 걸 다 해줬단 말이에요. 자, 고객한테 주문을 받으려면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배송 시스템을 만들고 창고에 재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힘들면 내가 힘들지. 왜 여러분들이 힘드냐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는, 나도 사업자 하고 싶었어. 사업자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회사 있으면 내가 사업자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런 잣대를 하나 가지고 다 찾아봤더니 그런 회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로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본값은, 기본값, 디폴트 밸류는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 가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아이고 힘들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잖아요. 놀아도 힘들어. 계속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 돌리고 있어봐. 그럼 힘 안 들어요? 힘들어. 자존감이 낮아져. 나는 인간 쓰레기인가? 나 왜 이렇게 살지 마?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빠졌냐 막 이러면서 자책 하느라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 때문에 힘든지 그냥 인간으로서 존재하느라고 힘든지는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바로 기본적인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애터미를 힘들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가 부을 만큼 해야 돼. 여러분들에게는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입을 줬어. 그런데 이 혓바닥을 얼마나 쓰고 있냐고. 저는요, 이렇게 강의하고 뭐하고 막 직원들하고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요, 혀가가 이렇게 부어. 왜? 이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여러분들 그만큼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안 해봤으면 힘들란 소리를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인터넷 백화점 하다가 한번 망했어. 월세방에 있으면서 이제 차도 다 줬어. 그때도 벤츠 S500 타고 다녔는데 줬어. 하여간 빚쟁이들한테 다 주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차가 없잖아. 월세방에 갔어. 그러고 차를 하나 구해야 되겠구나. 근데 차 살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차값을 버느라고 이제 그 재고 남은 거를 들고 그래서 이거 들고 해모임하고 화장품 이렇게 들고 계속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닌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잡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거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딱 손잡이 해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손이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이제 덜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지하철 계단 올라다니고 뭐 하고 그때는 좀 건강도 좋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었어요. 그렇게 혼자 팔아가지고. 근데 차를 살려니까 제일 싼 게 한 300만 원 하더라고. 근데 어디 가서 300만 원 못 빌리겠어요. 빌릴 수 있어요. 네. 자, 저는 차를 살려고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지하철 타고 시내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혹시 우리 사업자들 중에서도 앞도 뒤도 다 막혀가지고 정말 이렇게 몇백만 원도 없이 차도 없이 이 일을 시작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시범을 보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니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었는데 힘이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었지만 힘든 게 아니었다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인생 시나리오는 뭐 이렇게 한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 안 돼요. 나는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겸손해 가지고요 500만 있어도 돼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500만 있어도 된다는 사람들은요 되게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냐? 지만 먹고 살면 돼. 주변에 뭐 형제 자매들이 뭐 배가 골든지 말든지 뭐 조카가 아파서 병원을 가든지 못 가든지 막 이런 건 모르겠고 나만 먹고 살면 되니까 나는 500만 있으면 되거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터미에서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번 사람들, 임페리얼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나도 1억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임페리얼이 돼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니 너무나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와, 목표 1억을 세워야 되겠구나 말이야.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지. 난 500만 있으면 되거든. 생각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그 나쁜 심보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주변에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 컴패션의 아이들 보면은 한 달에 6만 원만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첫째 하루에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다. 와, 나는 어디 가면은 한 끼 식사값으로도 6만 원 쓸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한 달을 먹고 살 수가 있다. 하루에 한 끼만 배부르게 먹어도 영양실조는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1000명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6천만 원씩 제 월급에서 나가요. 그러면은 그 돈이 제 월급 절반 이상이에요. 자, 회사에서는 10,000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6억씩을 후원을 해요. 그래서 7억 2천만 원. 왜냐? 환율 때문에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정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 내가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하면은 몸이 부서져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머리가 허연데도 지금 청춘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힘든 이유는요 덜 미쳐서 그래요. 미친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예.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비만 오면은 뛰는 애가 있었어. 정신은 걔는 항상 행복해. 하나도 힘 안 들어. 자,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목표를 정할 때 나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1억을 번다고 그러면 미쳐버리겠어요, 안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지. 아니, 이달에 열심히 쓴다고 3천만 원 썼어. 근데 7천만 원 남았어. 그래 또 1억이 들어왔고 1억 7천만 원이 되네. 이거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갖고 해외까지 가가지고 한 5천만 원을 썼어. 그랬더니 1억 2천만 원이 남았는데 또 1억이 들어와. 그냥 2억 2천만 원이 됐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한테 다 아프거나 뭐 하거나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친구들이 있으면은 야, 그냥 몸만 저 관리 잘해. 내가 병원비 걱정 안 하도록 여기 500만 원 놓고 간다. 이렇게 좀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미친 듯이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500만 있으면 되거든. 이렇게 쪼잔한 인간 되지 말고, 알았죠? 1억씩 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절반은 그냥 나눠주란 말이에요. 5천만 원만 있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충분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절반은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자가 돼. 애터미는 대한민국에서 기부금 비율이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1위예요, 1위. 그래서 지금까지 1,400억을 기부를 했어. 여러분 1,400억이면은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 나오냐면은 그냥 1,400만 원 나와. 1,400억을 기부했다는 얘기는 매일 1,000만 원씩, 1,4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돈을 기부를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부를 하고 이런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 이제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이 산업 자체가 존경받는 산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존경받고 이 산업이 존경받는 산업을 만드는데 그런 여건이 되고, 또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업이 APP를 통해서 자동화되는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동화 시켜주면 그때 2년 후에 해야 되겠다, 이런 머리가 멍청한 머리야. 왜냐? 자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늘려 나가는 것이 힘들어.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자 내가 2명, 4명, 8명, 16명, 32명, 14명 해가지고 쫙 늘려서 내가 2년 동안에 한 1,000명, 10,000명을 늘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년 후에 이제 손 2개밖에 없어. 여기는 10,000명이 있으니까 손이 20,000개야. 지금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그냥 회원을 확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은 늦는 거예요.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2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AI 시대는 무서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